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경기 화성 능동과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누구나 집 6개 사업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범 사업 구역별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7,500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의 10년 뒤 분양가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3분기 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6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분기보다는 1년가량 줄었는데 이는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집값 상승세보다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내 집 마련 기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년 7개월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를 보면 11월 서울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18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둔화되면서 11월 서울주택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94.1로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우입니다. 서울 주택가격이 또다시 대출 규제선을 돌파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가 둔화되면서 일부 시장의 조정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은 02-319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과 최신 정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수익률과 가치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 비전 2030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각 지자체마다 다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기본 계획이라고 도시계획 플랜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서울 도시 기본 계획 2030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15년 전부터 이제 만들었던 계획인데 중간에 이제 10년 전쯤부터 5년 전쯤부터 해서 많이 변동 사항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직을 맡으면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틀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비전 2030이라고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큰 틀이 바뀌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디테일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일단 교통망 개발 계획을 봤을 때 교통망만 중심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도심권과 그다음에 이제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이렇게 나눠져서 광역 도시철도부터 광역 급행철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영리도, 영등포, 강남 이 도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일산부터 연결되어 있는 GTX A 노선과 의정부부터 연결된 강남을 지나고 있는 GTX C 노선, 그다음에 이제 가산 대림부터 해서 봉천부터 이제 청라인까지 넘어가는 GTX B 노선, 이런 노선들이 이미 확정된 노선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 이제 A 노선과 C 노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과 이제 지역 중심 또는 광역 중심 이렇게 나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도시 기본 계획과 2030년도 서울 플랜 좀 다른 부분은 일단은 2020년도에는 1도심과 5부심, 그다음에 11 지역 중심, 53개 지구 중심으로 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3개의 도심권을 만들고 3개 도심이라 한다면 여의도, 영등포, 도심,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도성과 강남, 여의도, 영등포. 그래서 7광역 중심 같은 경우는
용산 청량리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왕십리, 그다음에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그다음에 가산 대림, 잠실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역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역적인 중심과 현재 3개 도심을 조금 더 서브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도심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중심은 지자체별로 해서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개발 계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목동이라든가 봉천, 사당, 수서부터 천호, 성수, 동대문, 망우, 미아 뭐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개발 계획을 큰 틀을 잡아놓고 여기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이제 잡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이제 진행될 내용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간적인 오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2030년도에 과연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앞으로 이제 뭐 한 8년, 한 9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지역에는 이제 도로, 광장, 주차장부터 자동차 정류장이라든가 철도, 하천, 항만, 공항, 녹지라든가 공원, 운동장, 유원지, 학교, 도서관, 시장 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을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재개발은 기반 시설부터 먼저 만들기 때문에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도로,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들어가겠죠. 이제 지하 공간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지하 공간을 개발을 완료한 후에 지상 구간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건축물을 올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도시 관리 계획에 결정이 되게 되면 도시 계획 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비전 2030의 도시 기본 계획 플랜이 잡히고 도시 계획 시설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또 도시 기반 시설들은 어디가 더 빠르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지역이 더욱더 빨리 되느냐, 좀 더 시간이 늦춰지느냐, 이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의 유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교통시설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또 지름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직노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개발된다고 해도 개발되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반 시설들이 좋지 않으면 뭐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처럼 교통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교통시설이 87.47%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간시설이라든가 유통 및 공급, 그다음에 공공문화시설들, 보건, 위생, 환경, 기초시설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 후에 주택이 됐든 상업지가 됐든 뭔가 용지가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면적을 보게 되면 교통시설이 28.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은 교통시설이 만들어진 후에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시설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시설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만약에 주택지로 택지 공급을 하겠다 한다면 그 공간시설의 여유 공간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택지가 사이즈가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냐, 소규모냐, 아니면 소규모, 중소규모냐 이렇게 정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문화 체육부터 유통 공급시설부터 방제시설 이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 같은 거 상업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 시설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각 지역마다 지구 중심, 도심부터 해서 광역 중심 나누었을 때 세부적으로는 이런 도시계획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개발의 축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드느냐. 4대 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양 도성부터 서울역, 용산, 여의도, 영등포, 구로까지 가는 부분이 역사, 금융, 업무, 핀테크, 그다음에 국제 경쟁 혁신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가 주변은 수변 중심 성장 축입니다. 지난 이제 박원순 시장 때는 이제 수변 공간들, 특히 이제 한강 정비 권역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진행됐던 한강 정비 권역 자체를 진행을 안 했었죠. 그것들이 다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가 주변,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을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 강가 주변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관광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또 생활 여건들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 마곡, 상암까지는 이제 방송, 문화, 미디어, R&D 센터들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 바이오, 의료, ICT 계열은 창동과 광운대, 홍릉, 청량리, 성수까지 연결됩니다. 요 라인대로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실제로 저렇게 획신축을 만들고 그 라인으로 개발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삼성 수서 양재 같은 경우는 미래 융합 혁신축입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아니면은 R&D, 로봇, 마이산업단지들이 대부분 다 삼성과 수서 양재 이쪽 라인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더욱더 더 활성화될 수 있는가는 그 지역의 실제적으로 개발 여건들을 보시면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 지역들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권역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가장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죠. 주택 공급은 이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됐죠. 재개발과 재건축에 현재 실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죠. 재개발은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했고요.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해서 기본적으로 계획 잡는 데만 5년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을 시키고 그만큼 빠르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35층 규제가 돼 있던 부분을 2종 7층 규제 완화도 2종으로 이제 종상향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25층까지 올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고요. 기존의 이제 흔적을 남기기, 기존의 흔적은 남기기는 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오래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 공간들이 있는 지역들 뺀 나머지 지역들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좀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24만 가구 정도로 2025년도까지, 2030년도까지는 5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요. 그다음 이제 그 지역 중에서도 수요 특성별 주택 유형을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청년주택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 자녀 육아 세대는 장기 전세, 장기 임대 전세 주택이죠. 저층 노후주택은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만들어서 실제로 2026년도까지 16만 가구, 그다음에 이 30년도까지 30만 가구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 주변의 나머지 부분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초육세권으로 개발을 해서 또 그 주변에 때 입시적으로 실제로 수요가 어떤 수요가 몰리느냐 이 특성을 좀 구분을 해서 그 지역에 걸맞게 어떤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도시 기본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들에 도시 계획 시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진행됐다가 뉴타운 지구나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진행됐다 해제된 지역들 보시게 되면 해제 지역과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쪽 중에서 실제적으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이 어디냐면요. 서남권에 8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권 은평구부터 해서 현재 서남권 강서부터 해서 화곡동까지 이 라인들이 대부분 다 정말로 저층 주거단지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당연히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방치된 폐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정비 필요 지역을 현재 54% 정도 잡았다. 그래서 54% 정도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집중 분포가 많은 지역들은 먼저 손댄다라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남권과 동부권이 그만큼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은평구가 실제로 빌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들의 재개발 투자들도 문의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층 주거단지나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지역들을 대부분 다 개량해서 아파트 단지, 새로운 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해서 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보다도 현재 다세대 연립주택의 거래량이 월등히 추월한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지 못해서 뭐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다세대나 아니면 연립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처로서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수도권과 서울 지역 보시더라도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들, 그러니까 투자되는 비율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114.3%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아파트 지분권을 어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구입한 시기와 또 내가 현재 실제로 구입했던 목적 또는 현재 그 기간을 달성을 했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착오 없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초구 서초동 알아보도록 할게요.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형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거주 환경 좋기로 소문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입지부터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철역으로는 현재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도보로는 한 8, 9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 다세대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테라스라든가 뭐 안마당이라든가 이런 별도로 공간도 있고 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으로 지나가고 있는 경부속도로라든가 그 주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초권역에 있는 법도단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강남과 연결되어 있는 대치, 도곡부터 해서 역삼까지 연결된 지역들, 또 재건축 단지가 현재 강남역 마지막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있죠. 신동아 재건축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와 서초 구성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실제 서초구청이라든가 관공서뿐만 아니라 또 서초면 R&C 단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개발 축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업무지구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군 수요도 좋은 지역입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중학교부터 해서 상문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군 수요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이제 주택 가격들, 특히 이제 가격이 결정된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대치동 학군만 보시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정말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심은 바로 설해부터 이제 세비섬까지 센트럴시티부터 해서 클래식 악기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중 아티밸리 가로수길이 만들어지고 특화된 상권이 만들어지고 주변에는 법조단지라든가 뭐 현재 그 주변에 종합병원부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편의성들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또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전체적으로 개발 틀을 보게 되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거는 이제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된 라인이 종상향부터 해서 앞으로 개발 계획을 크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예술화 전당은 문화특구를 필두로 해서 그 대검찰청부터 해서 서초 법조타운까지 연결되는 문화지구,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이 뭐 이미 잡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착공하느냐가 관건이죠. 업무와 판매, 문화시설이 같이 만들 예정이고요. 정보사 터널,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 나머지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준공 예정이고요. 또 롯데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착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 롯데와 코롱까지 같이 연결돼 있죠. 우면 R&C 단지는 당연히 개발 축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재권역과 서초권역이 같이 연결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 계획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와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코롱 부지까지 같이 개발되고 그 집에 종상향부터 해서 현재 판매 업무 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복합단지로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당연히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와 남부터미널 같은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대규모 사업 부지로 이제 이미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부지로 지정이 되면서 인근에 있는 또 그 주변이 바로 오피스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된다. 당연히 그 주변에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야말로 이 서초 양재 IC부터 반포까지 연결된 라인이 복합 문화예술단지와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과 상업시설들 같이 만들어지고 업무지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또 직장 인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는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부터 6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3억 500부터 3억 8,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이면서 그 주변 환경 좋고요. 학군 수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쾌적한 공간, 또 8학군부터 해서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신축 부지, 강남에는 신축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 높고요. 또 갖고 있거나 나중에 되팔더라도 시대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탁월한 재테크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 지역 만나보도록 할게요. 2호선 지나는 역삼역 역세권입니다.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근처에 굉장히 많은 업무 지역들이 또 있는 곳이잖아요. 강남구 역삼동 지역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테헤란로 주변은 이제 주거 지역보다 상업 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이죠. 업무 지구가 활성화돼 있고 대기업들이라도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 복합 지구가 이미 개발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동에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무역센터부터 해서 교통시설부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제 삼성동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현재 강남역에는 롯데와 삼성이 있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주변에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전철역, 역삼역과 강남역은 실제적으로 강남역과 역삼역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한 3분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 초육세권이고요. 신분당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죠. 트리플 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오피스텔이고요. 원룸과 1.5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는 지역적인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는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이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에 있는 또 배우 대형 상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주변에 대형 상권이 유동인구 워낙 많은 지역이죠.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원룸과 1.5룸 특히 오피스텔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의 시세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오피스텔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4, 5년 정도 된 것들이 대부분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자체의 2030,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크게 2030 잡아놓은 게 있으면 강남구 지자체에서 또 잡아놓은 2030 실행 전략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압구정 로데오부터 삼성 국제 업무 마이스 하계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한류 관광 문화산업 벨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벤처 산업 벨트. 그다음에 신사, 노년, 강남부터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그 벤처 산업 벨트까지 연결되어 있고 양재, 도곡, 그 개포부터 해서 구룡, 그다음에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주변을 봤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수서 문정지구부터 해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업무지구, 특히 이제 특화된 상품들,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여건도 충분히 개선되고요. 그 중심에는 삼성과 역삼, 선릉, 강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연결된 테헤란로 라인이 그만큼 가장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손을 대고 가장 먼저 개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실제적으로 이제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도 이미 다 허물고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했죠. 그래서 센터필드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업무직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으로 이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숙박시설부터 해서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다는 얘기는 업무시설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부터 작은 기업, 벤처기업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직장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는 뭐 여러 차례 보셨기 때문에 뭐 현재 무역센터부터 종합운동장, 한강 정비 공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동들의 통합개발 통해서 실제적으로 GTX A노선부터 C노선까지 위례신사 경전철까지 연결되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판매시설, 호텔, 뭐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실제적으로 업무와 유통, 관광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복합시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 개발을 하고 지하의 환승장을 각 층마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현재 실제로 환승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통 50에서 60만 명 정도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용객들을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상권이 만들어진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로 통합개발부터 해서 업무단지가 활성화나 관광, 국제 포럼 같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대자동차 부지 GBC 센터부터 해서 센터필드, 그다음에 현재 롯데칠성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강남 업무지구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강남 업무지구의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된 라인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부터 역삼역까지 연결된 이 표시된 부분이 다 상업지역인데요. 여기가 용적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 이하의 3종이 250%까지,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의 600% 이하가 800%까지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실제로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가 상승이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현재 임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굉장히 소액이죠. 임대 금액은 2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의 밀집 지역이 임차 수요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면서 높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 생활까지 보장이 되고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주변 개발 때문에라도 앞으로도 향후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재개발 사업 최우선 시행 지역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023-2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 필요하겠죠.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사님. 네. 오늘은 여러분들 투자를 어디를 할까 항상 망설이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 똑같은 금액일 때도 같은 금액 투자일 때도 선호도가 높은 것을 먼저 선택하시면 옳겠습니다.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자, 강남구 역삼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지역 1인 가구 수요가 참 많은 지역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강남구는 조금 투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뭐 삼성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또 청담동, 또 압구정동 일부 이런 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역삼동이 바로 대치동 옆에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투자분들이 많이 눈여겨보는 곳입니다. 일단 왜 투자를 해도 좋은가? 그런 거 보면 투자 선호도가 왜 높은가? 삼성역 이쪽에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우선 선릉, 역삼역, 강남역 여기는 일자리 벨트입니다. 우리가 테헤란로 일자리 벨트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역삼역이 있고 뭐 강남역이라든지 교대라든지 서초라든지 그쪽도 다 일자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부에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직주 근접지로 위치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 이 삼성역에서 이 선릉역, 역삼역, 뭐 강남역까지 보시면 이렇게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지나갈 때도 낮에는 햇빛도 안 들 정도로 고층 빌딩이 많죠. 그만큼 일자리가 몰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벨트처럼 일자리가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일자리 벨트.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삼성역에 이쪽에 국제기로 복합지구해서 일자리가 이만큼 몰려옵니다. 지금도 이 강남의 일자리가 강남 상구 쪽으로 약 서울시의 4분의 1이 일자리가 있는데 이제 이만큼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일자리 많이 들어오는 데가 국제기류 복합지구죠. 예, 여기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 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또 개발 특구 지역이 있고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이제 롯데 사옥이 또 들어오게 돼 있죠. 게다가 그 옆에 정보사 부지 개발. 정보사 부지도 지금 그 터널이 뚫리면서 지금 그 위가 이제 개발될 그 토지가 이제 마지막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지역입니다. 예, 게다가 사당 복합 환승센터, 또 남부터미널 리모델링, 또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이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엑스 이 지하로 다 연결돼요. 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도 이제 또 깨끗이 자꾸 정비가 되죠. 예. 또 종합운동장, 또 리모델링, 또 이쪽에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우리가 말하는 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규모가 우리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봉이죠. 그것보다 15m가 더 높고요. 또 연면적, 이건 똑바로 올라가죠. 롯데타워는 약간 이렇게 뾰족한데 그래서 연면적도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한 동만 지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사옥,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해서 6개 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건설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이제 국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국제회의 같은 것도 이쪽으로 많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은 이 강남은 국제 도시화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도시 있죠.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전부 지하로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 6층까지 GTX 들어오죠. 또 KTX도 북부 연장선 들어오죠. SRT 들어오죠. 또 그다음에 여기 2호선 있죠. 요 9호선 있죠. 이쪽으로 또 위례신사선도 있죠. 이쪽으로 앞으로 유동 인구가 약 뭐 70만에서 100만 정도 이용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중앙 지점에 이렇게 광장이 또 크게 건설이 됩니다. 서울광장이 2.5배. 그래서 이 강남 쪽에 무슨 행사라든가 볼거리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르네상스 호텔 지금 뭐 37층, 35층 하나는 호텔이고 하나는 업무지구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쪽에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또 이 강남역에서 옆에 삼성타운, 예전 삼성타운 자리 옆에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지어집니다. 앞으로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건설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뭐 교대역 서초역까지도 쭉 종상향돼서 연결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RNCD 뭐 이런 양재 쪽은 AI 연구단지가 들어옵니다. 지금 대기업 탑5가 다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AI 산업이 진짜 앞으로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죠. 이 AI는 우리가 말하는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우리가 그 AI 대학원이죠. 카이스트 대학원이 이쪽으로 2023년까지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이라든지 AI 산업이 더더욱 이 강남 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지 IC까지는 굉장히 지금 정체 현상이 심한 곳이죠. 그래서 지하로 빠르게 이 차도는 지하로 하고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강남이 더 쾌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건설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림판이 있죠. 가림판이 다 철거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 산책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GTX, GTX 하면은 이렇게 멀리서 굉장히 대단하죠. 이 역풍이 대단해요. 이 역풍이 아니라 저 GTX가 하나 들어온다. 그럼 그 인근이 바람이 불죠. 세차게. 한 1km 반경까지 들썩들썩해요. 근데 GTX를 이용하려면 지하 6층까지 가야 돼요. 굉장히 타는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그 GTX의 거리 척도가 항상 강남이죠. 강남은 삼성, 수서, 양재 가까이에 이렇게 세 곳이나 들어옵니다. 그 역이. 그렇기 때문에 정차를 세 곳이나 하고 또 강남 접근성이 10분, 20분, 30분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강남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뭐 그냥 강남이니까 몇 분 거리가 아니죠. 모든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례 신사선. 지금 강남은 사실은 전철이요. 한 블럭만 가면 전철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강남은 거의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더 거미줄 교통망이 더 조밀해진다,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편리하고 모든 게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값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고공행진해가지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 다세대 주택도 지금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투룸인데 투룸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데 5억 7,500에서 6억 5천만 원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철 좀 가까이에 있는 곳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전세와 연계돼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거 5억 9천 전세 이용하시면 6천만 원 정도면 똘똘한 이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 소득, 강남은 월세 찾는 인구가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월 한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특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 연금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출은 이제 40% 정도밖에 40% 정도밖에 이용 안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억 9,500에서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출 안 받겠다. 난 요 정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를 반만 받으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셔서 그래도 투자하시려면 똘똘한 한 채를 하시는 게 미래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가성비가 있다고 그러죠. 네. 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정보 체크는요.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당산동 지역도 굉장히 주변에 많은 또 호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세한 입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빼고는 당산동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9호선과 2호선 골드라인이 완전히 크로스가 돼 있는 지역이라 골드라인 더블 역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도 많고 또 바로 여기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는 주택이 젊은 사람들이 뭐 거주하기에는 마땅한 데가 별로 없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많이 몰려 있고 가까이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이 당산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찾고 있고 뭐 꼭 당산역뿐 아니라 영등포 쪽 또 아니면 이렇게 목동 가까이 가는 쪽 9호선 라인이죠.
9호선 라인 쪽이나 이렇게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쪽은 보면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만 있는 게 아니고 안양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을 가까이에서 가끔 이제 뭐 힐링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하죠. 게다가 이제 뭐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뭐 구청, 세무서, 경찰서, 관공서가 있고 가까이에 이 영등포 쪽으로 보면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고 전통시장, 이마트, 뭐 롯데백화점, 뭐 타임스퀘어 아주 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많이 찾는데 이쪽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이곳이 왜 또 더 좋은가 하면은 당산동에서 직주 근접지로 어디든지 뭐 도심 업무 지역도 금방 직주 근접으로 가능하고요. 공덕 업무, 여의도 업무, 상암, 마곡, 뭐 지벨리,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이 9호선이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이죠. 그래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 많이 찾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 하면은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20대에서 40대까지 한참 일할 나이에 젊은이들이 몰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투룸 주택을 많이 원해요. 게다가 이제 오피스텔 경우도 많이 원하죠. 그래서 이런 그 이용객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 또 이제 영등포 쪽이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데 예전 영등포가 아니죠. 도심, 우리가 말하는 중심이죠. 뭐 광화문, 중구 이런 쪽이고 영등포, 강남 3도심을 중심축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영등포의 낡은 주택들, 오래된 것들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또 다시 건설하면 높은 건물로 또 우뚝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등포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깨끗이 정비하려고 하는 곳이 이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앞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보면 쪽방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앞으로 이쪽에 영구임대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가 이제 그 영등포역이죠. 백화점이고 이쪽이 깨끗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영등포가 또 한 번 단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영등포의 바로 옆에 우리가 여의도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그 뉴욕 맨하탄 가면 일자리가 우뚝우뚝 건물에다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국의 맨하탄이다. 그럴 정도로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 주거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 뭐 영등포 쪽을 많이 눈여겨 보는데요. 그곳이 또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교통이 굉장히 영등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더 신안산서, 뭐 영등포, 여의도 중요 부분을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 직주 근접지로 많이 지나치죠. 그래서 신안산선을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GTX B 노선이 당산역 바로 옆에 여의도에서 정차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또 GTX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신림선 또 2호선에 연계돼서 또 신림선이 또 더 편리하게 또 새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더더욱 교통이 편해진다. 게다가 이제 제밀포 터널 지하화가 이제 돼서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40, 50분 걸렸는데 뭐 한 20분이면 되기 때문에 교통은 더 편리해졌다. 또 게다가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계속 연결 더 연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와 또 연계돼서 월드컵 대교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어져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 다리만 건너면 또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영등포에서 이 상암 쪽으로. 그래서 이 교량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10년 정도 걸렸죠. 그만큼 오래 아주 멋있게 이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추천드리는 거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우 1,000만 원짜리가 오죽하려고요? 아닙니다. 투룸에다 거실에다가 아주 똘똘하고 반짝반짝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왜 1,000만 원이냐? 우리가 시세를 항상 봐야 되죠. 시세가 지금 뭐 3억대 투룸이면 3억대 후반 4억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임대 금액이 가격은 저렴하고 임대 금액은 현 그 주변 시세입니다. 현 주변 시세가 조금 매매가와 가깝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지 뭐 물건이 뭐 조금 우리가 말하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와서 보시면 똘똘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월세 소득 원하시는 분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월세로 하시기도 좋습니다. 임대 금액 한 3천만 원에서 뭐 아니면 월세 80만 원, 90만 원인데 이 오피스텔은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6,500만 원에서 7,700만 원인데 계속 이자를 낼 수는 없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반전세라든가 대출 받기 싫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당산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부동산이 잘 안 나와요. 왜? 이미 다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가득 좌우로 다 있고요. 또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교통이면 교통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교통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 2호선과 9호선은 우리가 말하는 골드라인입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땅값도 오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편리되고 또 직주 근접지로 이 당산동이 많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2030 플랜의 3도심 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 중구, 또 강남, 또 영등포 이렇게 3도심이기 때문에 이 3도심이 주축으로 뭐 7도 부속 도심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심축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기왕이면 중심축에 하시는 게 나중에 그만큼 이득이 많고 조금 차익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대형 개발 호재의 수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형 개발과 교통망 확충되고 주변이 또 정리가 되고 더더욱 좋아지니까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가 상승 기대를 많이 하고요. 요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건 소형이기 때문에 뭐 자녀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는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아파트 청약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계속적으로 돈 가치가 없어지는 때에 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똘똘한 거 투자해 놓으셔도 나중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똘똘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인데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유의사항 간략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당산동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 어때요? 아파트값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파트값 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선 중요한 거는 뭐 교육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 일자리 또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삼박자를 갖춰서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실패가 없고요. 근데 투자할 때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집을 지어봤는데도 100% 못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금액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한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일단은 조금 공부 좀 하시고요.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또 더 못 고르시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
잘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투자할 때 실패가 없고 요즘은 뭐 유튜브다 뭐 인터넷이다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투자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도만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투자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무료 상담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상담 예약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치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김치영 이사님의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설명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 열어놓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고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